안녕하세요. TSK 뉴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셔서 최신 뉴스들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때리고 김혜경 법카에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조명현 씨에 따르면 이재명 부부는 수사받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게 맞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이거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영부인 의혹에 대해 해명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의혹이 수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역시 부인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본인과 김혜경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혜경을 설 연휴 직후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소연이에 대한 2심 법원 선고가 예정된 2월 14일을 전후해서 김혜경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혜경이가 수행비서 배소연이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배소연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이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진입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란 얘기죠. 그리고 2심 선고 2월 14일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이는 아내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 차라리 죄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굴면은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답답하지 않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쫄았다라는 얘기죠. 아내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조명현 씨의 공개 폭로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조명현 씨가 저 정도 얘기했으면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은 명예훼손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러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명현 씨에게 한 언론에서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질의했는데요. 적어도 이재명이 아내의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하지만 조명현 씨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이가 세금 횡령을 한 부분에 대해 주범이라고 밝힌 만큼 해명이 문제가 아니라 김혜경과 이재명이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재명과 김혜경은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고 그 다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해 세금을 횡령한 부분이라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공직자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 돈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이 사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 유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이재명 한 명만, 김혜경 한 명만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둘 다 깜빵으로 손잡고 같이 사이좋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자신이 있으면 이재명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돼요. 김혜경이도 고소하면 됩니다. 배소연이도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찍소리도 못할까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자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은 그냥 배소연이가 다 덮어쓰고
적당히 끝내는 방안인데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배소연이 부동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배소연 입장에서는 다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자기 거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진실을 밝혀서 끝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혜경이 깜빵 가는 날 많은 분들이 환호성 지르시겠죠. 지금 금액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과일을 갖다가 1,000만 원어치를 해먹었다라는 거죠. 과일 1,000만 원어치?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진짜 무슨 사내진미만 골라 먹은 인간들, 샴푸는 일제 샴푸 쓰는 인간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언제 저희가 안 가봤던 식당들도 좀 가보면서 먹방하면서 이재명의 사내진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돼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조국, 송영길, 진보당까지 끌어들일 위성정당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이나 송영길은 원래 민주당이라고 봐도 되지만은 진보당 같은 경우는 동부연합이고 누가 봐도 이제 NL 계열들, 친북, 종북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에 대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비례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월 총선은 지난 총선처럼 꼼수 떴다방 위성정당의 난립 속에 치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의도다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과반 의석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제 오전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열어서, 긴급도 아니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긴급입니까? 바꿀 때는 긴급이 될 수 있죠. 어쨌든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를 찾겠다면서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성정당인데 코대가리를 해서 통합비례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이는 지난 대선 때 공언한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위성은 위성이지 준위성은 뭡니까? 말장난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긴 건 아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치는 건데요. 이미 이재명식 화법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든 우든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좌파라고 이재명이 진짜 좋아서 난리치는 건 개딸 일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좌파에서 총선 이기는 게 낫지 하는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이나 비명계는 이재명이라면 치를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위성정당은 정당방위다 얘기했는데요. 순서가 잘못돼 있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제도를 강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방패 역할을 할 위성정당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 쟤들은 적반하장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면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되는 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칼이고 자기네가 방패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해놓고서는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데요. 자, 그러나 위성정당은 민주당이 4년 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선거법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리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궤변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마지막까지 이재명에게 맡긴다 해가지고 고민을 했다는데요. 결국 좌파 세력에게 무릎을 꿇었죠. 근데 이재명은 그냥 꿇지 않습니다. 진흙을 튀기면서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혼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당장 여론이야 안 좋겠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같은 편한테 가장 욕을 적게 먹는 길을 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비명계 한 의원,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이나 일당을 못하면 당장 이재명 방탄이 위태로워진다면서 이재명이 또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실리를 얻는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통해 들어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위성정당이라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위성정당 출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홍걸, 신현영,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수진 플러스 우당은 이제 최강욱, 김의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은 민주개혁선거 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정당, 그러니까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죠. 이석기 계열이라고 보이는 그 동부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NL 계열의 정당이 진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당을 포함한다는 것은 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아니라 극단적 정치, 극단적 국가 전복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중창당을 추진하는 송영길, 조만간 깜빵에 들어갈 조국까지 아우르는 연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윤을 표방한다면 문은 열려있다. 이준석도 반윤이면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지금 하다하다가 이준석 당한테까지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준석이 이낙연 당이랑 선을 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래를 하려면 이재명이랑 하는 게 이낙연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대표 순번까지 장난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성정당 난립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당 35곳이었는데 이때 2020년에 정당 35곳이었는데 비례 투표용지가 48cm였습니다. 결국에는 위성정당이 앞 기호를 확보할 수 있게 의원 꿔주기 탈당도 지역구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의당이야 3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5번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낙연이 이삭죽기를 어느 정도 성공한다 그러면은 6번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거기에 또 허세를 피고 있는 이준석이는 자기도 비례정당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지역구가 많이 되니까 비례정당을 하는 거지 지역구 당선될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비례정당이 되는 겁니다.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진보당이랑 손 잡는 순간 대한민국 전통성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보당의 전신의 통진당은 정당이 해산된 정당입니다. 해산된 정당의 후신과 손을 잡는다? 민주당도 해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괜히 당이 크면은 해산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그 잔당마저 해산을 시켜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